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번 시간에는 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댓글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댓글은 제가 어떤 분의 댓글에 답을 해드리는 영상에 또 댓글이 붙은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궁금증이 확 풀리네요.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1주택자인데 빌라를 오래 사서 준공공 임대를 8년 주었습니다. 8년 후에 장특공제 50%는 받았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8년 하면 장특공제 50%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댓글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해드렸더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제 자동으로 떠오른다면서 이제 추가로 주신 건데 자 일단 장특공제 50%는 받았는데 근데 2주택자다 이 사람이 그래서 중과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것이 바로 이분의 질문입니다. 자 일단 기본은 양도세죠. 양도소득세 양도세인데 양도세에 대해서 8년 임대를 하면 장특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중과세가 또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중과세는 10% 있다는데 그러면 50% 장특공제에서 10%가 까지고 4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산이 되고 나서 중과세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어떤 흐름으로 계산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세청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애초에 양도가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판 가격이죠. 예, 얼마에 팔았는지 그 판 가격에서 빼기 취득가액 당시 이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판 시점의 가격에서 산 시점의 가격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전에 샀거나 당시 기록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매 사례 가액, 그다음에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등을 이용해서 그 취득 당시의 금액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적용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경비까지 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뭐 들어갔던 비용이 뭐 설비비, 계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3%를 적용해서 필요 경비를 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들었던 실제 최소한의 비용 이런 것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까지 제하면 이제 양도 차익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그 판 금액 대비 산 금액을 빼고 필요한 금액을 빼면 이 사람이 실제로 A가 실제로 거둔 이익이 얼마인가 이제 이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까 8년 임대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계산된 양도 차익의 절반을 공제를 받는 겁니다. 8년 임대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50%를
공제를 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계산해서 나온 것이 바로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네, 양도소득 금액. 그 양도 차익이 있고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250만 원을 기본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그 이제 금액이 되는 거죠.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뺀 금액이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때 세율이 뭐 예를 들어서 6%에서 42%까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다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2주택자인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가 중과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10%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고인 42%가 붙는다면 거기에다가 10%포인트가 더 중과가 돼서 52%가 이제 52%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요. 세액에서 뭐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나 감면 세액이 있으면 그것을 빼주는 거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또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 그렇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임대사업,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통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먼저 앞단에서 계산이 되고 그로 인해 나온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이 곱해지는데 그때 바로 중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